제가 반도체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게요. 네. 지금까지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400 몇십 조까지 올라간 이유는 디램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램 가격이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모르겠는데 만약이라도 그게 어느 순간 좀 주춤하거나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진다거나 변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디램 업체들 제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PC 업체들이 지금 일단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센티적으로 만약에 디램 가격이 눌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쇼티지가 완전히 해소가 될 것이냐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눌린다 하더라도 저는 쇼티지 문제는 금방 해결되진 않을 것 같아요. 로봇 파운드리를 맞추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의 협업이 비슷한 얘기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대차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나올 텐데 그때 움직일 때는 따라가셔야 됩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영업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총평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도주는 지루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옐로우 칩이나 내수주 쪽은 이제 예상했던 대로 미국 따라하는 네. 그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뭐 지수보다는 종목 쪽 중심으로 움직였던 하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는 지루했다 하시는데 혹시 그 긴장할 만한, 그러니까 긴장감이 느껴지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둔한가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긴장감이나 두려움은 저 개인적으로 아직은 못 느끼고 있어요. 최근 며칠 사이에 변동성이 너무 컸어서 이제 뭐 요만큼 움직이고 하는 거는 이제 가만히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시장이요. 네. 딱 별이 되어 있네요. 공중에 빵 떠 있는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딱 지금이 그렇죠. 올라가면 과열입니다. 내려가면 누가 우르르 다 들어옵니다. 네.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약간 고점에서 덕 멈춰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저희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종목이 이런 게 움직이는 거죠. 예. 또 주도 주시면 이렇게 항상 키 맞추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갑자기 별것도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와르르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예. 뭐가 하나 탁 건드린다. 그러면 쇼커버링과 함께 뭐가 막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게 좀 불안해 보이고요. 혹시 그 의원님 대우건설 오늘 실적 혹시 보셨습니까? 아, 네. 뭐 굳이 보려고 본 게 아니었는데 네. 화려한 실적이 나와서 그 앱을 열었더니 바로 뜨더라고요. 네. 한번 코멘트 좀 해주시죠. 그거 오늘 주가의 반응에 대해서. 빅패스. 제가 이제 건설 애널리스트를 담당하던 때에도 많은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이 빅패스를 꼭 4분기에 많이 발표를 주로 하죠. 4분기 실적에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에요. 네. 이미 해는 바뀌어 있고 딱 이맘때 발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몇 년 하면 시장에서 야 맨날 빅베스 하면 그게 샤워지. 베스냐? 수영 아니에요, 수영? 그냥 안에서 그냥 네, 뭐 그러니까 빅베스라 함은 장부에 있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샅샅이 훑어서 이번에 떨고 간다. 요건데 실적을 적자를 발표하는데 주가가 20%대 오르는 그러니까요. 거, 네 자주 봤죠. 보면서도 참 네 낯서네요. 이렇게 예전에 한번 현대건설에서 한번 저희가 봤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리를 현대건설 그리고 막 이렇게 강하게 가는데 대형 건설사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해봤어요. 네. 다 경험 있고 그 뒤. 그렇게 귀엽게 얘기하셔야 됩니까? 네, 아무튼 네. 근데 실적 내용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수도권 쪽에서도 미분양 때문에 잔금 못 받는 게 있네요. 네, 그런 쪽이고 대구도 그렇고 시와 산업센터 싱가포르에서도 그 철도 수주한 게 그게 저가 수주였대네요. 그거 보니까 그냥 만약에 내용만 보고 보면은 생각보다 좀 그러네. 근데 주가는 막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싸니까 순환매로 막 들어와서 저평가했던 오늘 요즘 유통주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네. 저평가한 거는 일단 불안합니다. 공매도가 더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시장이 얼마나 강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나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앞으로도 뭐 최소한 횡보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작년 11월 달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하방 포지션이거든요. 네. 근데 못 밀어요. 거기도 보면은 작년 11월 달에
이런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까불다가 혼났고 아, 예.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지션이 또 뭐 합성을 했든 뭘 했든 간에 지금 현재 약간 좀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 같고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빅테크가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빅테크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으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안 그랬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100조 원에 달하는 고객 예탁금의 힘이라는 걸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 내심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들이 한번 공격할 수도 있는데 싶었는데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수는 좀 지루하게 갇힐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빈집털이 네. 빈집이면 조금만 이슈만 나오면 그냥 빵. 그냥. 예. 요즘 또 공매도 많이 쳤던 섹터들이 네. 많이 얻어맞잖아요. 네. 뭐 이슈, 별 내용도 아닌데 이슈만 뭐 하나 딱 튀어나오면 갑자기 뭐 기본 10% 이상 심하게 올라가는 건 그 이상도 막 올라가니까 그런 패턴을 놓고 봤었을 땐 지금 당장에 뭐 지수가 크게 밀린다 이걸 예상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개인과 외국인의 그 수익률로 보면 개인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근데 하여튼 외국인들 요즘 하는 거 보면은 네. 쟤들이 원래 저랬나 할 정도로 조금 버벅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인가 뭐 잠깐 글을 봤던 것 같은데 요즘 퀀트 위주로 했던 외국인들은 주로 그렇게 하는데 별 재미가 없었다라는 게 요즘 퀀트 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접근했다가 시장 제대로 당하기 쉬운 딱 그런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식 잘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네. 삼성전자 좋다며 그럼 한번 사주세요 했던 분들이 오히려 수익은 크게 났었던 그런 장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은요. 막 이제 또 오래 했던 사람들은 막 따지잖아요. 계산이 네. 뭐 단기 상승폭이 어떻고 뭐 괴리율이 어떻고 과열이 어떻고 막 따지면서 막 망설이고 있는데 거침없이 들어오시면 예, 그분들이 오히려 작년 하반기를 보면은 오히려 그분들이 수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은 원래 강세장에는 그리고요 이렇게 초강세장이 나오면 오래 한 사람보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편견이었기 때문에. 네. 또 그러다 나중에 보면 아 내가 또 주식에 재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오버하기 시작하면은 네, 오버하기 시작해서 그걸 넘어서면 포모 걸린 상태에서 네. 완전 과열일 때 이제 꼭지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요즘은 그래도 주식 시장을 좀 아시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막 무모하게 덤비시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그 이제 빈집에 대한 그런 이제 수급이 이제 몰려들어오는 이제 그런 장세가 요즘 펼쳐지고 있는데 좀 눈여겨 보고 계신 쪽이 있는지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반도체 쪽은 뭐 이익 추정치나 이런 거 계속 올라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여기에 가려서 실적이나 뭐 펀더멘털은 다 좋은데 그동안 좀 수급의 외면을 받았던 쪽들을 좀 짚어주시면 예 미리 좀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질문이 네. 오늘 상승 하락 업종 하라는 얘기죠? 예, 그것도 보여주시면 좋죠. 예.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셔. 근데 오늘 두 분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근데 저희가 이게 정말 네. 서로 연락하는 게 아닌데 네. 의상이 항상 항상 비슷하게 거의 맞아요. 비슷하게 와요. 네. 다 오늘 깜짝 칙칙하잖아요. 놀랐네요. 지금 그럼 얘기를 하시지 오늘 핑크로 입고 다음에 예. 한번 네. 시도해 보시죠. 안 할게요. 그냥 상승 하락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동향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그동안 안 갔던 것들이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창투사 움직이는데 이제 정부에서 MPU 한국 거 써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퓨리오사랑 그나 그 뭐지? 리벨리온이요. 리벨리오나 이게 네. 이제 다 됐나 봐요 저도. 그쪽 두 개 쪽 이제 투자했던 회사들 창투사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유통백화점 쭉 강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주도 섹터 아니니까 무시한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쪽들도 항상 부의 효과. 예. 앵커님도 돈 벌었고 얼마나 주식하셨으면 돈 벌었으면은 백화점 가서 긁는다. 이런 게 나오면서 물론 이제 출발은 거기서 했죠. 뭐 새벽 배송을 좀 확대시킨다라고 하면서 네. 나왔다가 여기서 연결되는 게 물류항공이죠. 물류항공인데 여기서 CJ 대한통운 당연히 간 것까지는 인정. 항공주도 일단 뭐 환율이나 유가 가지고는 움직이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성수기 들어왔다고 인정. 그런데 말입니다. 골판지도 움직여요. 골판지가 뭔지 아시죠? 골판지요. 골판지. 네. 아주 오래된 용어입니다. 이건 혹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럼. 알면은 나이든 티 날 것 같아요. 얘기 안 할래요. 알려주셔야죠. 점점 궁금해집니다. 네. 그 골판지. 우리 고립하여 있는 종이 골판지. 그건 알죠. 예. 네. 박스 어디- 박스. 박스 네. 어디 많이 쓰입니까? 택배 많이 쓰이죠. 그죠. 네. 네. 그것까지도 급등.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이게 되게 생소하네요. 저 이사님하고 따로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재밌는 저도 말씀 몰라요.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전 뭐 무슨 뭐 요약되어 있는 무슨 네, 금반지처럼 뭐 그런 건 줄 아, 알고. 새로운 용어가 나온 줄 알았어요. 오늘 골리앗, 뭐 네. 파니, 파니 미로 뭐 이런 거 가야 돼.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골판지 쪽이 일단은 나왔던 이것도 나오는 게 그 대양제진가가 화제가 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택배 물량들 막 돌아갈 때인데 지난번에 그 CJ 대한통운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오네라고 이게 그러니까 새벽이 아니라 6일 배송합니다. 그것까지 되다 보니까 골판지 또 수요 그 포장용지 많을 텐데 거기다 보니까 이제 막 자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움직이거나 시장이 빨라요. 네. 네. 한번 화제 났을 때 상대 회사들이 한 주가 2배씩은 갔거든요. 2020년도인가 그때 한번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일단 뭐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건설주는 방금 우리 열매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셨고 페인트는 네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한화 솔루션과 우리 크로스 뭐 한다라고 하니까 주가 급등하는데 계속 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이쪽은요. 네 그런 것 같고 영상 콘텐츠 쪽들도 좀 강한데 이쪽도 코스닥 150 안에 있는데 나 무시하지 마라 라는 쪽으로 좀 돌아오는 모습들인 것 같고요. 실적 괜찮았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고 이제 남모아 있는 금융주 쪽들도 이제 또 움직여요. 은행 여기서 신고가 갈까 싶었더니 가 그러면서 훅 들어오고요. 보험주도 강하고 증권주까지도 있었는데 증권주도 신고가 오늘 다 났었죠. 근데 미래에셋증권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그냥 그건 왜 무슨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빠졌네요. 네, 그 금융주 오늘 강했다. 아 네. 보험주가 또 오랜만에 한 이틀 때 좀 쭉쭉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소외된 거죠. 그건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타이어주는 역시나 실적 잘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강한 모습들이고 의료 AI는 왜 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종목 하나가 예전에 그 유로핏이라는 종목이 저 삼성자산운용에서 지분 편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요즘 테마인 것 같아요. 뭐 별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워낙 제가 느끼기엔 경쟁력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뭐 수급 들어오다 보니까 좀 강해서 그게 좀 확산되는 과정들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락은 최근에 강했던 거는 매물 나옵니다. 우주항공도 여기서 더 가? 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매물 나오는 과정인 것 같고 반도체 장비 쪽들도 반도체 못 가면 이제 좀 많이 올랐네 이런 쪽에서 좀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고 거기다가 전력 설비 전선은 또 다시 원자재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경계감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런 쪽에서 일단 그런 쪽들은 좀 약했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일단 올랐으면 또 좀 주춤하고 또 새로운 거 좀 프레시한 재료 좀 줘. 네. 모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네. 네. 그러면 반도체 또 다시 잘 가면 지금 오늘 이제 설명해주신 나머지들은 또 쭉 빠진다든지 그런 변동성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미리 들어가서 기다릴 게 뭔지 얘기 안 해주셨는데. 아 그러네요. 맞아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아니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미리 좀 선점해 놓으면 좋겠다. 예. 저 그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 그것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저 이거 여쭤볼게요. 미리 이사님께서 미리 가서 기다리셨던 맞아요. 예. 섹터 종목 자동차잖아요. 현대차. 아주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남들이 안 볼 때부터 오랫동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좀 헷갈리실 것 같고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좋게 보시는 분들은 테슬라랑 비교해 보자. 그리고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야 얘는 이제 이익이 오히려 꺾일 판인데 지금 사서 얼마를 볼 거야.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지금 그 사이클이 AI 사이클이라는 건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AI가 미국 정부가 진심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패권 문제도 있지만 제조업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민 제한하고 있는 것도 전 결국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결국 AI를 통해서 뭘 할 거냐면은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수출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조업을 강화하는 게 기본 틀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원가 구조로는 아무리 강화해도 수출이 불가능해요. 경쟁이 안 될 거라고요. 지금 미국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저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건 결국 휴머노이드와 AI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이제 시장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AI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고 이제 확산 초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AI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또는 확산의 아주 주요 디바이스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도 될 수 있고 노트북도 될 수 있지만 이거는 IT 사이클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 확대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건 결국은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양쪽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면 현대차하고 테슬라라는 거고요. 네. 작년 초반에 제가 잠깐 이거를 비교했다가 살짝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요. 다른 데서. 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레거시 자동차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고요. 이게 부각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토요타 대비해서 밸류 딱 절반 받았었어요. 네. 11배 받는 거 5배 받았었고 PBR도 1.1 받는데 0.5, 0.6 받았었고 그걸 왜 그렇게밖에 못 받는지 이해를 다 못했잖아요. 네. 근데 피지컬 AI 어쩌고 하면서 갑자기 지금 비슷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토요타 대비해서 밸류가 낮아요. 지금도 오버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 그럼 결국은 동의는 휴머노이드 가지고 올라왔지만 저는 이제 밸류 받는 게 어느 정도 그 레거시 자동차의 위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위상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가 PBR이 1배선 전후예요. 거기도. 우리가 거기보다도 훨씬 못 받았었던 네.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상에 올라온 거고 지금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보면요. 하나씩 지금 피지컬 AI 얘기는 해요. 그런데 밸류 평가를 할 때는 레거시 자동차로 평가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KB증권하고 삼성증권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휴머노이드의 가치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중국 쪽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서 PER 18배 잡고 뭐 80만 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이고 아직까지 외국인들 시각은 계속 레거시 자동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공매도가 쌓이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단계에서 그럼 현대차가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을 접을 거냐? 안 접을 거라는 거죠. 네. 계획대로 이미 그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투입을 앞두고 모든 테스트 끝났다는 걸 지난주 동영상을 통해서 백덤블링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뭐 엎어지고 그런 실수하는 장면들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완벽하게 끝나는 건 이런 퍼포먼스는 여기서 끝이다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고 이제는 실제 공장 투입을 통해 가지고 필드 테스트 적응을 이제 시키는 과정 그리고 28년부터 양산 들어간다는 얘기.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도 알파마요 관련된 얘기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이 어떻게 접목이 될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상반기 중에는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도 방향성이 잡힐 겁니다. 현재는 모셔널도 있고 현대차 자체적으로 42닷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마존 그 자회사를 통해서 웨이모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실증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강화가 되면 될수록 지금 테슬라가 그 공장 투입용으로 지금 옵티머스 트레이닝 들어갔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몰랐어요. 네. 그게 왜 들어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거하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약간 있어요. 뭐 힘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근데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용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나 이런 거 갖고 있어 하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가져갈 수 있지만 별로 운용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네. 제한되는 걸 갖다 굳이 가정에서 당장 쓰진 않을 거고. 그렇게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현대차하고 테슬라 밸류를 비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시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현대차가 테슬라의 20분의 1입니다. 네. 오늘 자료도 가지고 오신 화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한번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 네. 예.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네, 걸려서 네. 근데 이제 시가총액만 비교해 보셔도 760억 대 1조 5천억 그러니까. 20배 차이 나죠. 그다음에 뭐 PER 이런 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지금 1억을 가지고서 테슬라처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테슬라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간이 가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서서히
이제 이쪽에 대한 피지컬 AI와 관련된 부분들을 네. 이제 처음에 서론이 아니라 본론 밸류 계산을 할 때마다 이제 이걸 반영을 시키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외국인들이 많이 파느냐? 네. 익숙하지가 않죠. 첫 번째 저부터도 지금 주가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 몇 년을 갖다 20만 원대에서 봤었는데 갑자기 지금 50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어쩔 때 막 급등했을 때 59만 원 갔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팔고 싶었어요. 아. 순간적인 충동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익숙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외국인들 시선에서 봤을 때 물론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더 리포트를 잘 써요. 그리고 더 빨라요. 그런데 외국계 리포트에서 아직까지 이 현대차와 관련해 가지고 피지컬 AI 밸류를 반영을 해 가지고 목표 주가 60만 원을 써놓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JP 모건입니다. 네. 나머지는 지금. 나머지는 아직까지 레거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변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요즘은 많이 빠지면 살 생각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외국인이 사실 그 하루 이틀 팔면 뭐 그나마 걱정은 좀 덜 할 텐데 1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팔고 오늘도 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대표님 의견도 짧게 좀 여쭤볼게요. 그럼 외국인은 언제 좀 따라 붙어줄 것인가? 이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도 나중에 이제 따라 붙으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현대차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외국인들은 고맙죠 지금. 주가가 올랐으니까 네. 팔아야죠. 비중 자동차 한국의 자동차 비중은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올랐어요. 계속 잘라내야죠. 올라올 때마다 잘라내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도 뉴스가 아까 웨이모를 통해서 현대차가 그 3조 1,000억인가요? 그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그 기사 5만 대 예, 5만 대. 예. 예. 2018년까지인가 8년부터인가 뭐 그러면서 장기 공급 계약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절대 이렇게 흥분하시면 안 돼요. 전 얘기 나오고 항상 주가는 갈듯하면서 항상 반대로 나갑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수급이 우위하니까. 그럼 언제 올라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지금 현대차는 이제 앞으로 로봇 밸류 받아야 돼, 뭐 자율주행 밸류 받아야 돼. 그건 우리가 하는 얘기고 그게 뭔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게 어디서 변화가 됐냐면 제 생각에는 작년 말에 산업부 루트닉 산업부 장관이 얘기했던 내용들과 쭉 보게 되면은 우리는 로봇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보니까 어제 뉴스 중에서 이마트에서 로봇 팔더라고요. 아 저도 봤어요. 그거 방송 중국 거 아닙니까? 유니트리 거. 예. 그 방송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도 그분이 아니셨는데. 예, 아니 저도 그 짤을 봤습니다. 짤을. 네. 예, 거기서 뭐 부르니까 막 신나게 달려고 막 그 네. 사족 보행까지 같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한 대 얼마냐? 3천만 원. 맞습니다. 네. 하나 사시겠습니까 집에? 아유 아니죠. 아직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참, 뭐 키는 아담하긴 한데 이제 그런 때까지 오는데 이제 그게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판매가 된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이제 또 훈련시켜야 되고 이제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사 노동까지 할 수 있겠느냐?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잠식하는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만약에 IRI 쪽에서 뭔가 해서 행정명령이 훅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현대차가 그때부터는 반응을 할 겁니다. 지난번 NDR 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로봇 파운드리를 맞추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의 협업에 비슷한 얘기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한 줄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대차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나올 텐데 그때 움직일 때는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얘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거래 쭉 빠지고 지금 왜 이렇게 안 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으시면 안 돼요. 주가가 그래야 돼요. 예. 주가가 거래 쫙 빠지고 주가도 갈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게 이게 제일 좋은 시점입니다. 딱 47만 원. 네. 47만 원. 47만 원. 네. 요 정도쯤에서는 그 정도쯤에서는 한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로봇 관련 행정 명령 같은 이슈 하나 팡 터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다시 집중할 수 있다. 근데 저희가 노리고 있으면요. 네. 안 오고 그게 뭐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좀 그게
트리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행정명령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났고요. 아 예. 실제로 기사가 났고 러트닉 상무장관 입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셔야 되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요?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휴머노이드 기업 해가지고 이렇게 쫙 있잖아요. 네. 좀 표현하긴 좀 죄송하지만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묵직한 한 말씀을 또 던져주셨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비서 오픈클로의 등장과 시사점. 이거 아주 큰 이슈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오셨죠? 아 그랬네요. 잠깐만요. 예. 자료 찾고 계십니다. 예, 예. 이게 아마 조금 뭔 소리야?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사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고전까지는 몰트봇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네, 의원님 잘하시네요. 네, 아니, 뭐 잘 모르지만 들어는 봤습니다. 최근에 워낙 이슈가 돼서요. 그들끼리 놀아요. 네. AI가 그들끼리 자기네들끼리요? 채트합니다. 채트하고 정보 공유하고 그런 게 결국에는 그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오픈클로우까지 들어오는 상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I들이 지들이 뭐 인격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예, 뭐. 이놈의 녀석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대화 막 하고 있는데 뭐 순간적으로 막 61개 올라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지들끼리 뭐 무슨 성인 이런 것도 같이 뭐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래요? AI가 어떻게 지들 인격도 없는데 뭐 한데.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결국엔 AI 에이전트가 현실 단계에 들어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들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특이점의 초기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알아서 뭐가 다르냐면 지금까지는 뭐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줬죠. 네. 근데 이 지금 이번에 오픈클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알아서 코드 작성하고요. 파일 생성하고 그러니까 PC를 제어를 합니다. 지들이 자꾸 그들이 제어를 합니다. 예. 자꾸 발음이 좀 그런데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딱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앱도 그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게 벌써 쪼르륵 해가지고 결론 낼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나오게 돼서 의사결정까지 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컴퓨터 접근성이나 뭐 관련된 기억 기능 모두 다 연결을 시켜서 에이전트 시대의 초기의 모델을 좀 가꾸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온 거죠. 이게 그 클로드 코워크 그것과는 다른 거죠? 그건 다른 겁니다. 네네. 오픈 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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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건 클로드. 네. 예,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주식이나 뭐 어떤 식으로 좀 바뀐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문화 현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의외로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 생성을 하면서 나올 때 호의 문서라든가 오답하는 능력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지들끼리 알아서 잡아내서 자발적인 인지로 진화하고 있다. 그런 쪽들도 많이 발전했다고 보는데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요거 하나 더 나오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는 개인 AI 시대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다음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안 나왔네. 예. 지금 예. 굉장히 빠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인간이 배제가 되고 거기서 이제 에이전트 중심으로 공감이 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일단 내 정보나 내 활동에 대해서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오픈 AI, 그러니까 오픈 클로라고 하는 이런 AI 에이전트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보안 같아요. 보안. 그들이 그러면 우리 주인님 말이야, 아이고 막 험담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민감한 거 한번 툭 나가 보세요. 네. 그러면 그것도 좀 되게 그렇겠죠.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 쭉 보다 보니까 제 느낌은 보안이 중요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아마 같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 상황 쪽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화가 되는지 이거는 또 보셔야 될 거긴 한데 결국에는 다 이게 개인화돼서 디벨로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장벽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하신 게 이제 클로드 코드랑 다른 거냐? 코워크, 예. 코워크 네. 말씀하셨는데 클로드 코드 네. 하고 이게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요? 네, 클로드 코드. 코드요? 네, 그러니까 그 몰트봇 네. 이게 다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름이 바뀌. 이름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클로드 코드라고 하니까 이게 1인이 개발했다는 거는
아시죠? 야, 그거 거기서 이제 나오기 네. 시작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클로드가 만든 게 아닌데 클로드 코드라고 하니까 아, 네. 이름을 바꿔서 이제 계속 진화하고 헷갈리니까. 있다. 맨날 왜 이름을 바꿔요? 치사하게. 몰티보까지는 알았습니다. 네. 전에는 근데 몰랐어요. 뭐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 이게 좀 충격적인 거는 지금까지는 AI가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방식이 좀 더 활발했다면 에이전트 AI가 진짜 빨라져서 네. 이 오픈클로를 직접 쓰는 개발자 친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뭐 일을 시키면 하루 종일 돌아간다면서요. 혼자서 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네. 하고 시험에서 결과도 물어보면 알려주고 스스로 진화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디까지 가는 건지 좀 무섭긴 하네요. 또 웃긴 게 여기 보게 되면 근데 이게 보안 회사가 이러다가 오히려 뚫리는 거 아닙니까? 보안 회사가 이제 수혜를 받겠다 이래서 보안 네. 회사를 샀는데 오히려 이러다가 어디서 보안 계속 해킹 시도. 예. 네. 잠안 자고 그게 걱정이 돼요. 보니까 170만 에이전트가 22만 게시물을 만들었고요. 620만 댓글 이거 사람이 쓴 거 아닙니다. 지들끼리 쓴 겁니다. 이렇게 가면서 에이전트 기반 데이팅, AI도 데이팅을 해요? 네. 아, 우리 주인님과 너희 주인님은 좀 잘 아니, 맞을 것 같지 성인 않니? 콘텐츠도 자율재생. 자율재생적인 콘텐츠 아, 정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왜 더 중요한 산업적으로 안 가고? 하여튼 희한한 세상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진화를 계속하면 반도체는 역시나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또 미국의 AI 기업들은 지금 조금 주춤하지만 그 이유가 투자 확대라면 반도체는 뭐 더 좋은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주가도 좀 애매하고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네. 이제는 뭐가 더 필요한데 이거 괜찮은 건가? 뭐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영훈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방금 그 몰트봇이라고 하는 거 네.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공상과학 영화 보는 거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진화가 저렇게 돼버리면 결국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통제가 가능할까? 갑자기 그런 우려도 살짝 되는데 저도 꺼야죠. 저는 못 크게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안 꺼지고. 예, 안 꺼지게 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그거 그 왜 저기 몰트북이라고 했나요? 그 페이스북처럼 만든 거? 그거 뭐 사람이 조종을 해서 만든 거라는 또 말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네.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잠재력은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게 AI의 진화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AI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이제 쇼티지가 나는 쪽이 가장 중요하니까 쇼티지가 나는 게 금방 극복이 될 것이냐 여부를 이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GPU 칩에서 쇼티지가 났었고 그거를 또 너도 나도 이제 그 기업체들이 자꾸 몰리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수율로 만들어낼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는 TSMC밖에 없다 보니 그쪽에서 캐파 가지고 조절을 해가면서 쇼티지를 유도하면서 가격을 올렸었고 이제는 그거 상관없이 그냥 맨날 그 이제 만들어 팔아도 별 도움도 안 됐었던 레거시 칩 만들던 회사가 장사 안 되니까 당연히 캐펙스 투자 별로 안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작년 하반기부터 쇼티지가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올해 지금 실적 발표하면서 그 캐펙스 투자 관련된 것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이에요, 다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칩 관련된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럼 쇼티지는 더 가속화될 거고 적어도 지금 올해 캐펙스 투자한 것만 놓고 얘기하면은 뭐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도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항상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는 TSMC처럼 하나가 아니라 여기는 세 개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뒤통수를 때릴까 그 이슈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중국 업체들이 어쨌든 계속해가지고 진화해서 따라붙으려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DDR4까지는 어쨌든 그쪽도 양산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DDR5 넘어오면서 아마 수율이 안 맞아가지고 뭐 이쪽 저쪽으로 쇼티지가 났던 게 DDR4 공정을 놔두고 새로 라인을 깐 게 아니라 이거를 전환해서 5를 했는데 수율이 안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쪽 저쪽이 이제 더 부족해진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거기는 계속해서 지금 증설을 하려고 그러고 물량을 어떤 늘리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 수율이 안 나와도 또 손해를 안 보고 팔 수 있다 뭐 이런 또 접근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을 바꿔가지고 지금 3사 입장에서는 중국이 계속 악착같이 따라붙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캐파를 마구잡이로 늘릴 수는 없지 않느냐. 또 그런 시선을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 이쪽의 쇼티지는 어쩌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네.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쇼티지가 날 거냐를 전망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이 3사의 전략을 보면 과거처럼 누구 하나 죽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캐펙스 증설은 안 한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컨퍼런스 콜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증설은 대부분 다 HBM하고 관련돼 있는 거지 이 레거시 디램 쪽 증설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은 그 기존 라인을 오히려 줄여가지고 전환을 시킨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구조에서 현재 실적이 올해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합산해가지고 430조를 넘게 얘기하는 윈터 430조요. 이즈 커밍의 모 회사에서 모 회사네요, 정말. 심지어 27년은 심지어 500조를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사 합으로 했을 때 그게 맞고 틀리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쇼티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잖아요. 센티적으로도 뭐 쫓기는 측면도 있을 거고 네.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먼저 팔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 434조라는 게 올해 전망치인가요? 양사. 그러니까 합산으로. 예. 아니 그러면은 법인세 22% 계산하면은 거의 뭐 8, 90조여서 와. 뭐 추경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대한민국 세수가 엄청나게 네. 폭증할 것 같아요. 그럼 뭐 여기저기 다 좋아져서 유통도 좋고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숫자인데 여기서 제가 반도체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게요. 네. 지금까지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400몇십 조까지 올라간 이유는 디램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램 가격이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모르겠는데 만약이라도 그게 어느 순간 좀 주춤하거나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진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변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변수가 있는 게 일단 지금 중국의 디램 업체들 제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PC 업체들이 지금 일단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델, HP 뭐 이런 이런 쪽에서 만약에 그쪽에서 지금 이제 중국 걸 안 쓰다가 어쨌든 쓰게 된다고 했었을 때 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라도 쓰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쓴다면은 그 쇼티지의 어떤 정도는 좀 그래도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센티적으로 만약에 디램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하다가 좀 눌리면 좀 눌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눌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쇼티지가 완전히 해소가 될 것이냐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눌린다 하더라도 저는 쇼티지 문제는 금방 해결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당장 뭐 급하게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저도 여기 그 주식 투자 꽤 오래 했는데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작년 뭐 가을 이후로 주가가 약 3배잖아요. 지금 올라온 폭이. 2배 훨씬 넘었으니까. 그럼 굉장히 급하게 올라온 거거든요. 국내 1위 시가총액의 회사가. 그런데 증익폭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네. 전 이거 처음 봤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무슨 빅사이클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말처럼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유통주 요새 좋은 게 영향이 있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성장률도 이제 좀 더 높게 보는 분위기이고 반도체가 여기서 이 추세대로 한 2년간 증익이 계속되고 네. 투자도 결국에는 또 증가할 거라고 본다면 유통주 오르는 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유통주는 왜 오르는 겁니까, 대표님? 유통이 잘 되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세법 배송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아까 작년에 네. 반도체 업체들이 4분기에 좋아져가지고 법인세 얼마였는지 아세요? 22조 냈습니다. 22조를. 한 분기예요. 두 회사가. 와. 그렇게 되면은 정말 1년에 100조 낼 수 있겠네요. 그럼 저희 뭐 그냥 쩡쩡 어디 취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경비라도 반도체 회사의 경비라도 취업. 예. 네. 그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그 하이닉스 보너스 나온 날, 네, 그 금요일 날 2천이 날렸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천의 그 공장 근처가 난리였다. 끝나고 다들 저 그 외제차 감옥하고 얼마야 이러면서 아. 내년에는 한 200%더 받을 텐데 이러면서 네. 한번 쭉 한번 둘러봤다 그러고 끝나고 식당에서 이게 뭐 이렇게 했다 그러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HSBC에서 나온 유통주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고 있네요. 한국 소매업종 내에서 백화점 부분이 명품 성장세에 힘입어 유일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나는데 일단 내수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내수까지 가세되게 되면 이런 쪽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작년에 백화점은 69% 상승했는데 올해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쪽인데 여기서 자산 효과 일단은 부동산이 올랐어요. 서울의 부동산이 서울 중심이죠. 부동산이 올라다 보니까 돈 먹어갖고 주식까지 올랐어요. 이야 이런 느낌이죠. 네. 좀 그거 원하는 거 있으면 긁어 카드 예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죠. 거기다가 관광객 외국인들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외국인 관광객들은 발음이 안 되네요. 투어리스트들은 예, 와서 쓰는 게 그러니까 HD 현대가 본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명품 쪽보다는 매출 비중 구성들이 오히려 그냥 편하게 소비하는 것들 그러니까 특히 저희 그 지하 먹거리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의외로 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변화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얼마큼 수익성이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식으로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1, 2월 달 매출 동향을 반영해서 기존전 매출 성장률을 3, 5에서 5, 6으로 증가율은 2배네요. 네, 상향 조정한다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거는 현대백화점, 롯데쇼핑을 제일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신세계는 럭셔리 비중이 40% 이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더 올라왔다는 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파악 못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이고 반포의 땅 가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런 거. 예. 네. 고속버스 터미널 그거 한번 훅 들어가서 지분이 얼만데 이러면서 나오게 되면은 다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일단 출발돼서 신세계는 이제 쭉 하고 올라왔고 게다가 또 왜 우리 용진이 형님께서는 바쁘시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예, 미국도 갔다가 뭐 여기 탑작 회사들 막 또 좀 기대감이 좀 높다 보니까 그것까지 반영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뭐 이런 목표가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런 쪽에서 지누스라고 인수한 회사 있죠 매트리스 회사. 네. 이게 녹차 매트리스 한번 써보셨습니까? 녹차 매트리스가 처음 있대요. 들어봤어요. 예.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 녹차 매트리스가 있대요. 그게 그거를 뭐 침대 위에 그걸 매트리스 깐대나 뭐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또 모르겠어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휘청휘청대다가 그게 구조조정 좀 해서 흑자전환을 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고 면세점은 시내 면세점 2개 있던 거 한 개 날리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멀티플은 3.5배. 네, 뭐 그건 이제 흐름 또 실적 동향들 보아야 될 것 같고 롯데쇼핑을 더 많이 올렸네요. 그런 쪽에서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특히 하이마트 이게 되게 요즘 누가 촌스럽게 오프라인에서 아니면 하이마트로 가요. 그 언제적 얘기야 이러면서. 네. 네, 그래서 약간 자회사가 많이 좀 부진했었는데 이게 좀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시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쪽인데 요거 얘기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지누스 돌아서는 게 더 큰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이것도 백화점 부분과 함께 바뀔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저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그걸 이제 면세점 관리 얼마나 잘하고 거기다가 비싼 쪽들이잖아요. 이쪽들은 또 명품뿐만 아니라 가서 단가들 다 높다 보니까 그게 얼마큼 큐가 맞춰주느냐 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지금 추세는 뭐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많이 올랐는데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굳이 왜냐면은 네. 별 관심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아, 이 네. 신세계 얘기 드린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네. 그래도 근데 주가는 꽤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그래서 현대차 언제사 이것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빈틈으로는 계속 반영이 되면서 계속 그런 거 찾는 거 있죠. 소외 종목들 찾는 과정들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반도체나 현대차 이렇게 뭐 올라서 수급이 또 몰려갈 때 그때는 또 좀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이렇게 좀 결론이 나는 거고 이사님께서는 그 이마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 요즘에 이제 그 주가창을 보다가 오늘 시장이 안 좋네 할 때 딱 이마트를 보면은 확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진짜 그 새벽 배송 뭐
요 이슈가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부의 효과 같은 것들이 이제 기대가 돼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마트는 일단 고가 제품 파는 쪽은 아니잖아요, 보통. 네. 제가 이마트를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생필품 위주로 이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24시간 배송이 좀 직결돼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쇼핑도 마찬가지로 그 맥락에서 같이 움직였던 것 같고 그 같은 맥락에서 CJ 대한통운은 또 역시 주목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마트 그걸 떠나가지고 또 한편 보시면은 이마트가 지금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낮죠. 0.2배를 지금 한 0.3배 되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낮은 이제 밸류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어쨌든 지금 저밸류 기업들에 대해서 그 주가 누리기 방지법 뭐 이런 것들도 자꾸 나오고 네. 어떤 식이든 간에 주가 부양에 대해서 정부에서 압박을 넣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맞물려 가지고 움직이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저는 원래 이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사실은 최근에 이마트 주가라든지 이런 주가 올라가는 패턴이 이쪽 주식들이 저렇게 주가를 땡겨서 올라갔던 기억은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때 이후로 제가 이 주식을 안 봤기 때문에 이마트가 10몇만 원 할 때 스타벅스 인수한다 어쩐다 할 때 막 움직이다가 한번 쭉 가라앉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후로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저렇게 움직이는 게 사실 저는 좀 낯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 보다 말아가지고 그냥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제가 출연했을 때 미국이 산업재하고 소비재 쪽 움직이는 거 봐서는 우리도 그쪽 방향에 대한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24시간 배송 얘기 뭐 어쩌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확 움직여 버려서 말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건데 하는 이제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것 같고요. 이쪽은 저는 뭐 추가적으로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마트보다는 그래도 오히려 보려고 그러면은 좀 브랜드 고가 브랜드 파는 쪽 있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주식 오르고 뭐 집값 오르고 뭐 이래서 소비력 많아지고 아까 2000 그 하이닉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들은 얘기거든요. 예. 네, 거기 그 애기 낳아도 절대로 육아휴직 안 쓴답니다. 지금 농담 아니에요. 그 예. 직원들 내부에서 지금 실제로 하는 얘기가 지금 벌 수 있을 때 악착같이 성과급이 나오니까 예. 실제로 그런 그러네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다니시는 분을 친척으로 둔 분한테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너무 먼. 너무 먼 것 같은데 자리는 바로 옆에 가운데 있는 예, 사람한테서 그리고 그 친구가 지난 주말에요.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데 급하게 가야 되니까 근데 날이 춥잖아요. 예. 그래서 코트를 사려고 더현대를 갔답니다.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샀답니다. 그 얘기가 사실은 이제 소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는 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효과도 일정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마트보다는 오히려 좀 쓸 수 있는 그 고가 제품들 많이 파는 쪽 그런 쪽에 로열티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백화점 유통주 얘기도 해봤고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았는데 원전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대표님, 그 JP모건이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주들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자력은 뭐 주가 안 가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재밌게 해주시면 되죠. 원자력이 뭐가 재밌어요? 이게 재밌는 섹터는 아니고 돈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근데 오늘 일단 아까 지금 대우건설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관심은 많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JP모건에서 한 얘기는 일단은 이제 요게 약간 그런 내용들이죠. 관세를 통해서 관세 압박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이 뭔가 좀 이제 미국에 좀 해줄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 이제 원자력, 뭐 셰일가스, 뭐 이제 이런 쪽들도 얘기 나오다 보니까 거기 또 이제 이번에 보니까 히토류 관련된 광물 쪽들도 뭔가 이게 발걸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선 그래도 성과가 나오겠지라면서 APR 1400 원자로를 후보로 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쪽에서. 근데 이게 이거를 가지고 미국 내 건설이 가능할까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웨스팅하우스가 있죠. 이게 목리를 부릴 수가 있죠. 중간에. 네. 예. 왜 우리 거 해야지 네 거 이러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만약에 여기 만약에 성사된다 그러면
우리 EPC 업체들이 좀 더 기회가 높겠다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으면서 알파벳도 뭐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1,85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전력 수요 급증하는 얘기들도 같이 연관을 시키게 되면 미국도 원자력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굳히는 것 같고요. 영국 얘기는 뭐 다 아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타픽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를 하는데 아는데 계속 박스권이에요. 아직도 10만 원이에요. 못 갔어.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안 그랬어요. 아니 저도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예. 근데 이게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되게 신기한 게 저희가 실적 안 나온다고 그러죠. 네. 수주는 꽉 차 되게 많이 그 가스터빈만 한다고 하더라도 좀 계속 들어온 게 있다 보니까 실적 보게 되면 81배가 2027년 가게 되면 7.4배. 저거 오. 잘못 나온 건 줄 알았어요. 네. 갑자기 빵빵 떨어지네요. 그러면 반대로는 실적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네. JP 모건이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2027년 밸류 땡겨오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기다리면 되겠다라는 쪽인데 추정치 범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야, 그 정도로 실적이 팍 늘어나나? 라는 쪽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주 받은 거는 다 영향을 그렇게 끼친다라고 했을 때 뭐 원자력 주기기부터 가스터빈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뿐만 아니라 또 같은 플랜트 쪽들도 쫙 수주 잔고 받은 것까지 생각한다. 이거 반영되는 게 이제 1년 이거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기다려 봐야죠. 네네. 그런 쪽에서 시간이 다 됐나요? 아닙니다. 끝이려고 그래서 네. 예, 그런 쪽에서 변화를 한번 보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거기서 이제 추가로 일단 수주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MR 같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수주를 받았다는 것보다는 수주 구체화가 이제 연결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수준은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기대할 건 더 높다라는 쪽에서 그러니까 주기기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으면 EPC 쪽에는 뭐 현대건설이나 뭐 대건설 이런 회사들이 쭉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연결될 수 있는 과정들도 일단 좀 체크해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원전주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사실 미국에서 그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서 어떤 카드로 이제 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뭐 하나 더 큰 거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현재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원전을 자체적으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다 가질 줄 알았는데 일본도 원전 짓겠다고 하니까 이제 일본이랑 같이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 같고 우리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져주겠다는데 지들이 왜 자꾸 뭘 가지고 짓는 건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자꾸 딴질 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기회 많을 것 같다.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주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과점입니다. 만들 수 있는 데가 몇 개 안 돼요. 예. 그리고 아까 그 가스터빈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글로벌로 봤을 때 4군데에서 5군데 정도밖에는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를 톡톡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원전주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그 실적은 상당히 먼 뭐 미래의 일인 경우가 꽤 있는데 그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이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와는 다르다. 이제 숫자가 좀 금방 찍힐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대건설이 작년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30년까지 그 전체 매출의 한 25%에서 27% 정도 영업이익의 20% 이상을 이쪽 에너지원 쪽에서 걷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업의 방향 자체도 단순히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쪽에서 이 에너지원 쪽으로 좀 집중하려고 하는 전략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좀 진심인 데는 미국 그 프로젝트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의 그 벤더이기도 하지만은 주요 한 4개 정도 그 SMR 업체들 거기 벤더로 다 등록이 돼 있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 됐든 뭐 미국 내에서 됐든 아니면 미국에서가 됐든 한수원이 됐든 아니면 웨스팅하우스가 됐든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